절대전략이고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운영력입니다. 네, 이렇게 또 한 해가 마무리가 됐네요. 그럼 오늘 장 한마디 들어볼까요? 예, 오늘 마지막 영업일이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는, 지난주 제가 한마디를 수급의 계절성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계절성과, 그 다음에, 중소형주의 1월 효과를 잡아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그 계절성을 여실히 느꼈던 지난주 후반과 또 이번 주 초반입니다. 그리고 1월 휴가에 대한 기대감도 벌써부터 뭔가 시장에 자리 잡는 모습인데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제가 한번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2주 전부터 수급 얘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리고 전략으로서는, 중소형 종목의 1월 효과에 투자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예상했던 부분이지만은 확실하게 그랬던 부분이 어제 오늘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해 간단하게 좀 짚어보자면 올해 코스피 지수가 보니까 지수가 한 3점 작년도 2,870인데 오늘 2,970이니까 딱 보니까 100포인트 올랐네요. 상승률 따지면 3.5% 오른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968에서 오늘 거의 신고가 근처니까 1034까지 해가지고 약 7%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코스피 대비해서 9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자체는 좀 부진하죠. 특히 올해 시장 자체가 이제 전강 후약 장세니까 연초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대수적으로 후반에 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상당히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올해 시장은 전체적으로 선진국 증시가 미국이라든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해서 20% 가까이 상승했고 신흥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한 마이너스 5% 정도 아마 하락했을 겁니다. 근데 신흥국 증시 중에서도 또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차별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아무래도 이런 어떤 부분들은 섹터별로 주도 산업자 차이가 있었던 거 영향을 미쳤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국내 시장의 부진 자체는 아무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수급 영향 자체가 크게 영향을 대규모 IPO 후유증의 부분 자체가 후반기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게 아닌가 어떻게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부진한 국면 쪽에서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차별화 장세가 전개가 좀 됐는데 아마 내년도 시장 흐름 자체도 아마 비슷하게 차별화 장세가 좀 대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먼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시장 좀 점검해 보면 어제 오늘 이제 어제 배당락 이후에 오늘까지도 수급의 역전이죠. 배당락 전까지는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특히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수가 시장을 이끌었다 한다면 어제 이제 배당락 이후부터는 수급이 역전이 되면서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래서 반대로 또 그동안 매수했던 배당락이 좀 되면서 금융투자 중심으로 해서 매도 물량이 집중되는 그런 흐름이 어제 오늘 이어서 전개가 좀 됐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 빠질 때까지는 기관 투자가들 집중적인 매수가 있었는데, 이제 배당락 이후부터는 개인 수급이 좀 강화가 좀 되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속적인 상승, 아마 7일 연속 상승일 겁니다. 상승 움직임이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흐름 자체는, 결국은 이따 전략으로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내년도 1월달까지 전개가 됩니다. 수급의 계절성을 제가 아침에, 오늘 한마디로 말씀 좀 드렸었는데, 특히 올해 연말 연초 같은 게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오늘 시장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많이 빠진 부분 자체는, 외국 투자가들이 현물은 별로 안 샀으니까 선물 시장에서 7,000원 가까운 매도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물 베이시스가 좀 약화가 좀 되면서, 기관 투자가들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 자체가 전개가 좀 되면서, 어제는 이제 배당락이었지만 오늘 또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이 전개되는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코스피 시장 같은 게 보게 되면, 대형주가 빠졌지, 코스피 시장 내에서도 중소형 종목들은 업종 지수가 0.4% 정도 상승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급의 영향이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온전히 그런 어떤, 수급적인 부담에서 좀 상당히 벗어나면서 개인 중심 매수가 좀 전개가 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코스피는 별다른 특징이 없어요. SK 하이닉스 정도만, 삼성전자의 시향공장,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감산 부분 자체가 상대적인 반사 효과가 좀 나타나면서 SK 하이닉스 정도만 특징적이었었지, 그다음 삼성물산이라든가 특징이었었지,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자체는 고배당률 중심으로 돼가지고
영향을 좀 받았던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 제가 그 부분도 말씀드렸거든요. 은행주라든가 증권주 같은 경우 배당주 안 받는 것들이 안 받는 투자 전략이 유리할 거다. 배당량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또 부분들 오늘 은행주 중심에서 어제도 좀 빠졌지만 전반적인 고배당주 중심에 오늘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반면 코스닥 시장 자체는 상당히 종목별로 차별화된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폴더폰 종목이라든가 DDR5 관련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종목들 중심으로 그다음에 이제 5G 관련 종목들도 항상 연초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임이 전개되는데 5G 그다음에 일부 로봇 관련된 어떤 종목들 2차 전지는 선별적으로 움직임이 전개됐지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이 수급이 내년도에 안 좋기 때문에 1월 효과가 뭐 12월 중순부터 반영이 좀 됐지만은 아무래도 연말 오는 부분 자체는 결국 내년도 1월달 시장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좀 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된 게 아닌가 봐야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오늘 특징 종목 한 종목 정도는 제가 개별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ISC라는 회사입니다. 잘 모를 수 있는 종목인데, 회사가 DDR5의 대표적인 전환 수혜주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오늘 신고가가 좀 나왔는데, 올해 회사가 보면 주가 10,000원대에서 주가가 좀 떴으니까 거의 300% 가까이 주가 상승이 나온 종목이에요. 오늘 주가 앞서기 때문에 오늘 주가 움직임 자체는 내년도 시장에 기대감이니까 결국 DDR5 전환이 내년도 하반기도 본격화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 대표적으로 DDR5 전환과 관련된 심택 부분 자체도 기판이지만 DDR5거든요. 일부 이제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것 자체. 즉 오늘 시장 자체 움직였던 종목들 대부분 종목들이 내년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1월 효과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 시장은 배당락 이후에 후유증이 더 전개가 좀 됐지만은 중소형 종목 중심의 장은 상당히 괜찮았다. 이야기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다음 주부터 1월 3일이 2022년의 첫 거래일이고 일주일 정도 이제 첫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 연초에는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까요? 연초는 특별한 3일이니까 특별한 대외 변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저는 1월 달에 약간 변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 자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자체가 약간 지정학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돌발 악재라고 봐야 되는데 그 외에는 다른 악재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 자체는 앞서 오늘 시장 한마디에 핵심인 수급의 계절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체가 1월달 시장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 일단은 체크포인트 자체는 오늘 앞서 얘기했다시피 아침에는 그래도 선물 베이시스가 나쁘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가 안 나왔었는데 선물 베이시스가 현재는 종가상으로 약간 컨택으로 전환이 됐지만 장중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선물 베이시스 움직임에 따라서 연초에 또 수급의 영향이 중요하니까 금융투자 중심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수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금융투자 물량이 어제 1조 5천억 가까운 매도가 나왔고요. 오늘 9천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12월 달부터 보게 된다 한다면, 10월 달부터 온다 한다면,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 물량이 보시게 되면 얼마냐면요. 이걸 나온다는 거죠. 지금 약 3조 원대입니다. 5조 6천억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됐다가, 지금 어제 오늘 한 1조 9천억, 2조 한 4천억도 팔아서, 정리를 해서, 그렇지만 지금 아직 3조 원대 물량이 나와 있어요. 이 물량 자체는 선물 베이시스에 따라서 1월, 초중반 정도까지는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수급의 변수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는 이제 계절적인 영향을 떠나서 추가적인 변수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수급을 얘기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내년도 1월달 주목을 하는 얘기를 또 하고 있는 쪽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18, 19일 날 청약이 들어가지만은 수급 예측 부분 자체가 11일부터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에 따라 가지고 전세적으로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초 시장의 계절적인 수급의 영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선물 베이시스 추이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IPO를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가만히서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또 1월 효과에 대한 뭔가 좀 활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한다면 연초 시장은 수급 이슈가 다른 걸 빼놓고 강하게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한 영향이라 좀 봐야 되겠죠. 수급이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는 증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내년도 시장 자체는 이런 프로그램 매도는 항상적으로 나오는
계절적인 영향이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IPO 영향 자체가 상당히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 대응 전략은 딱 나와 있죠. 대형주는 안 된다. 대형주는 제한적인 등락이다. 현재처럼. 제한적인 등락 국면 속에서 순환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도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한다면 1월 시장의 대응 전략 자체는 연말에 움직였던, 오늘 움직였던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종목들 중심에 1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이 안 되면 다 안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시장이 간다는다 한다면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형 종목들 중심에 1월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1월 효과에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제가 12월 달에 중순 이후에 움직였던 섹터들하고 종목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종목을 다 얘기할 필요가 없죠. 오늘 움직였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패키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 DDR5라든가 그다음에 폴더 부분, 오늘 뭐 폴더 부분 관련해서 파인 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시장의 중심에 있을 것 같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 JP모건 헬스케어 컴포넌트 자체가 원라인으로 전환되면 따른 매트 자체가 뭐 사그라들었지만 올해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뭐 바이오 관련 종목들, 그다음 오늘 또 게임 메타버스 관련 종목 중에 대표적인 컴퓨스 홀딩스가 신고가 나왔지 않습니까? 관련된 종목들, 메타버스 NFT,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이죠. 12월 달 이후부터 이들 종목들 외에는 다른 대안을 제가 찾아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서 종목을 찾아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전략까지 세워주시네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